가톨릭 대학교는 좀 복불복이란 느낌을 받았어요. 내 내신이 3등급 때 초반이다. 그럼 상명대가 좀 더 유리하고, 내 내신이 3등급 때 중후반이다. 그러면 가톨릭 대가 좀 더 유리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컨텐츠는 상명대 대 가톨릭 대입니다. 상명대는 지금 인서울로 광명상가 라인에 있는 상명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명사가에서 지금 가톨릭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광명상가 라인을 분석할 때 광운대 명지대 이렇게도 많이 붙여봤고, 그 다음에 명지대 상명대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지대 가톨릭대를 많이 안 해봤던 기억이 들어서 요 컨텐츠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서 문과 기준으로 상명대랑 가톨릭대를 붙었을 때 어디를 갈 건지, 아니면 이과 기준으로 상명대랑 가톨릭대 붙었을 때 어디 갈 건지. 아마 문과 학생들과 상명대가 일단 미대가 좀 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과 디자인 계열 학생들은 상명대에 가려고 할 거고, 가톨릭대 이과 학생들은 가톨릭대에 좀 더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인데, 이제 지금 다니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두 개 다 붙었는데 한 결정을 해서 그 대를 갔다면, 이런 이유 같은 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댓글은 저희가 영상별로 하나씩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명대는 전형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톨릭대학교 역시 전형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서 두 학교를 이제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상명대는 자소대출 전형, 상명인재 전형이 있고요. 두 학교 모두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준비를 요번에 시켜준 학생들이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명대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있고요.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에 이 면접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명인재 전형과 잠재능력 우수자의 입결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가톨릭 추천자 전형이 예전에 의대만 적용되다가 올해부터 좀 확대돼서 다른 학과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대학교의 학종은 상명인재라는 걸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반면, 가톨릭대학교는 잠재능력 우수자, 가톨릭 추천자, 학교장 추천, 고른계 농어촌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분산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교과는 학생부 교과, 논술은 상명대학교는 없지만 가톨릭대학교는 논술이 있다. 그리고 최저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교과우수 전형에,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종에는 전부 다 최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두 전형은 뭔가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트렌드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상명대학교랑 가톨릭대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톨릭대학교는 의대가 있는 학교고, 상명대학교는 좀 더 미대가 센 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를 단순 비교한 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이 입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명인재는 인문계열 3.18, 자연계열 3.17로 0.01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거의 이런 학교들은요, 거의 뽑으려고 하는 학생의 내신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등급의 비교과가 아주 좋은 학생들은 주로 선발이 되는데, 보통 3등급의 비교과가 아주 좋은 학생들은 상명대뿐만 아니라 숭실대를 같이 붙기 때문에, 그럼 숭실대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숭실대로 간 경우가 좀 많고요. 보시면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0.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상명대랑 비교했을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는 3.61, 자연계열은 3.70으로 생각보다 자연계열의 입결이 좀 낮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제가 보기로는 내신의 낮은 학생들을 선호한다라기보다는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명대랑 가톨릭대학교는 제가 3등급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해주는 학교인데, 추천을 해줄 때 3등급 초반과 중반까지는 상명대학교를 쓰게 해주고요. 이제 3등급 중반, 후반, 그리고 4등급 초반까지는 가톨릭대학교를 좀 더 지원을 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톨릭 추천자 전형은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높을 정도로 거의 잠재능 우수자 입결에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될 거는 상명대학교의 교과우수자 전형과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 교과우수자 전형 2.47, 2.45 정도로 굉장히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는 인문이 2.67이고 자연이 2.50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이 높은 학과들이 여기에 섞여 들어가면서 잠재능력 우수자는 인문계열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연계열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은 아까 상명대는 없다 그랬잖아요. 가톨릭대만 있으니까. 가톨릭대는 이제 4등급 후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 준 걸로 확인이 되고요. 5등급도 다 선발이 됐는데 6등급 합격 케이스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혹시 6등급인데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을 합격한 케이스가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단 뭐 상명대학교는 인서울 대학이면서도 3등급 학생들에게 좀 여유로운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대학이라서 저도 좋아하고, 또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입시 컨설팅 하면서 5등급의 학생을 상명제 전형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상명대가 저를 싫어하겠죠. 가톨릭대학교는 상명대보다는 제 승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상명대는 거의 붙는데 가톨릭대학교는 좀 복불복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채점을 할 때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이다라는 판단은 좀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왜 떨어졌는지 살펴보면 오히려 2등급 학생들이 가톨릭대를 본인의 마지노선으로 좀 했었는데 2등급이면 다른 데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뽑아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4등급이면서 굉장히 좋은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주는 데는 뭐 아낌없이 또 선발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이 두 개 학교를 같이 쓰지 마시고, 이 두 개 학교는 명확하게 그 지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신도 내 내신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 내신이 3등급 때 초반이다. 그럼 상명대가 좀 더 유리하고, 내 내신이 3등급 때 중후반이다. 그러면 가톨릭대가 좀 더 유리한 겁니다. 학종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 이 두 대학에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도로 접근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왔는데요. 지금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보고 있는데 상명대는 종로구에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를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문화 강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버스 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지하철 쪽은 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그죠? 내가 갈 때 어떻게 갔더라? 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숭실대랑 실제 선호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전략을 짤 때 상명대를 좀 안전 포트로 짜면서 숭실대를 좀 공략 포트로 짜는데요. 보시면 지하철이 없어요. 딱 편하게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없고 다 지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 라인을 쫙 버스가 갈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대학교에 몇천 명인데 이제 굉장히 몰리겠죠. 이쪽이 진짜 부자 동네긴 한데, 홍제동 위로 가면 여기 평창동이잖아요. 여기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녹번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제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해서 상명대가 인서울이기는 하지만 그 지하철 접근성은 진짜 안 좋다. 이게 걸어서는 거의 못 갈 거리예요.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나마도 여기 가면 일단 학교가 조금 밀집돼 있어요. 해서 상명대는 인서울 학교이긴 하지만 좀 밀리는 이유는 이제 근접성이라든가 학교 가기가 좀 수월치가 않다는 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근처는 다 부자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동네라는 점은 확실한데, 저희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홍제역 근처 쪽에서 버스 타고 가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일단 상명대 말고 그러면 가톨릭대는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가톨릭대 학교는 이제 그 뭐 성심교정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일단 메인만 보죠. 그 다음에 성심교정 위주로, 부천시에 있는 건 다 아시죠? 자, 여기는 지금 성의교정 이렇게 돼 있고요. 성심교정이랑 성의교정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의교정이 먼저 떴단 말이죠. 성모병원에 있는 위치가 이제 성의교정인 것 같고요. 여기는 오히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과 되게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반포로 지금 나오고 서울 고등검 부천청 이러면 가깝네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를 봐야죠. 성심교정. 일단 저는 가톨릭대를 좋게 보는데, 최근의 학생들은 가톨릭대가 성심교정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게 부천시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서울이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인서울권의 학교니까 가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요새 학생들은 좀 가톨릭대를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때만 해도 가톨릭대 상당히 명문이었는데, 가는 방법은 여기 역곡역에서 내려서 좀 이제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마을버스를 타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 소사역이 있는데 소사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역곡역에서 내리든 소사역에서 내리든 비슷한데, 소사역이 좀 더 붐비다 보니까
저쪽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만약 가톨릭대 뭐 이쪽이다라고 하면 저기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맥을 못 추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되게 좋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가톨릭대도 자신들만의 좀 입시 전략을 화끈하게 풀어보시면 어떨지 좀 생각해 봅니다. 뭐 세종대나 이런데, 뭐 건대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이 학교에 오고 싶다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대도 한번 그런 장학금을, 아마 분명 장학금이 있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장학금을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가톨릭대가 좀 내려가게 된 거는 예상했던 내용이긴 한데 좀 씁쓸해요. 되게 좋은 대학인데 학생들이 예전만큼 봐주지 않는다는 게. 해서 가톨릭대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가톨릭대 좋은 점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